최순실 박근혜 게이트를 이제 몇몇 신문들이 특종을 많이 했습니다. 한겨레 신문도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를 특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그 핫한 뉴스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겠습니까? 아시는지 아실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네이버가 이제 큰 포탈 아닙니까? 그 포탈에 이제 우리 기사가 실리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포탈에 한 페이지 뷰당 지급할 하는 그 광고료가 1원입니다. 네. 그럼 100만 뷰에는 100만 원인 거예요. 수익이. 1000만 뷰에도 1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정도의 수입으로는 신문사를 영위하기가 어렵고 그것보다는 특종 기사를 쓰기보다는 빨리빨리 베껴 쓰는 많은 기사들 또 속보 기사들 그래서 계속 속보 전쟁으로 이제 신문들이 빠져들고 언론사들이 빠져들면서 수익이 점점 나빠지고 기자들은 일을 더 많이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품질 높은 기사는 안 나오는 거고 이처럼 이렇게 경제적 환경에서 벌어진 레거시 미디어 전반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레거시 미디어 전체의 품질이나 어떤 우리 독자들이 기대하는 수준에 결코 따라가지 못하는 식으로 악화되는 상황을 구조적으로 만들고 있다. 굉장히 논쟁적인 주제여서 정말로 질문을 바로 좀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언론은 노력에 비해서 생산한 이 생산물이 시장에서 가격으로 반영이 안 된다는 구조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면 가격으로 반영될 수 있는 그걸 언론이 스스로 만들거나 네. 또는 제3의 무엇, 네. 국가든 어디든 그 가격을 인정해 주거나 네. 이래야 언론이 존속할 이유가 있는데 맞습니다. 자, 이것을 그러면 둘을 나누어서 보면 왜 언론은 그러면 내가 보도하는 내용이 가치로 인정 못 받는 것을 어떻게 하면은 가격 또는 가치 중심으로 바꾸는 노력을 그럼 충분히 했느냐라는 질문을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건 사실은 뭐 그 길이 있으면 누군가 했겠죠. 예. 근데 뭐 제가 이 길로 가야 된다고 말씀 못 드리는 건 죄송한 일이지만 첫째는 언론 그 자신에게 있습니다. 이를테면 관성에 너무 빠져 있었던 겁니다. 지난 100년 이상 레거시 미디어들은 이 우리 사회의 주인공 같았습니다. 레거시 미디어들이 가졌던 또 거기 있던 언론인이 가졌던 파워는 생각보다 매우 큽니다. 모든 우리 사회에 있는 사회의 우리 구성원들에게 이게 진실이야. 당신은 이 기사를 봐야 해. 라고 일방적으로 정해서 보도를 해왔고, 기자들이 갖고 있는 파워는 매우 컸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독자들이 이전에 비해서 크게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언론인들은 독자들을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의 기사에 반응하는 취재원들을 더 중시 여기는 이제 그 습성도 제가 보기에는 뭐 이건 학문적인 접근은 아닌데 그런 게 있는 것 같고요. 여튼 이 시장 환경, 뉴스 시장의 환경이 많이 바뀌었고 뉴스의 유통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고 이전에는 신문을 만드는 기자들은 정보의 공급, 인풋부터 정보를 소비자들한테, 독자들한테 주는 아웃풋까지 그 전 경로를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노무현 정부 시절에 기자실 폐쇄하고 기자실 개방하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그 가장 격렬하게 반대한 게 그 기자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정보를 얻는 과정도 독점이 깨졌고요. 정보를 주는 것도 예전에는 신문 배급소 지국 통해서 그냥 준 거 아닙니까? 지금은 그렇게 안 되고 포털을 통해서 퍼지고 있지 않습니까? 디지털 시대에는. 그래서 그 독과점 체제가 완전히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죠. 특히나 가장 대표적인 일례를 하나 제가 들겠습니다. 어느 신문사라고는 얘기할 수 없는데 그 뉴스 콘텐츠의 품질은 전혀 올리지 않고요. 지금 무료로 팔리는 거랑 마찬가지죠. 포털에서 다 그냥 볼 수 있으니까. 그 콘텐츠의 품질은 한 50%라도 올려야 그걸 돈 받고 팔 수 있을 텐데 콘텐츠의 품질은 올리지 않고 5%도 올리지 않고 거기에 로그인 월을 준다든가 아니면 페이월, 그러니까 로그인하고 당신 누군지 기록하고 와서 보세요. 또는 이 콘텐츠를 보려면 돈을 100원이라도 내세요. 라는 장치를 추진하고 있어요. 그럼 누가 가서 보겠습니까? 네. 그건 왜 해야 되는지도 정확히 모르고 설명도 하지 못하면서 뉴욕타임즈가 그런 그 유료화 시스템을 갖고 있다니까 우리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넷플릭스도 유료하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 이게 옆 사람이 장터에 간다고 같이 덩달아 가는 수준인 거고 그 정도로 사고의 수준이라든가 그 분석의 수준이 많이 떨어져 있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면 그 세대별로 자기 세대의 생각 이상으로 극복이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레가시 미디어들의 상당수는 그런 혁신적 사고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전 대표님이나 이 유튜브 채널들은 처음부터 시작부터 몸이 가볍고 혁신적 사고에 능하거든요. 그리고 나는 내가 언론인인데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스픽스를 보는 구독자들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구독자들의 반응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려고 하고, 그래서 단 한 명의 구독자도 잃지 않으려고 애쓰지만, 과연 현재 있는 전통 언론에서 그 언론인들, 기자들이 우리 신문의 구독자가 떠나간다? 내가 진실을 보도하는데 왜 떠나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 거라는 거죠. 이런 기본적 자세부터 현재 그 레가시 미디어들이 혁신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참 굉장히 이제 아프게 지적해 주시니까 신문 방송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 방송 꼭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야, 그렇다면 언론사가 생존하기 위해서 신문 방송이 결국 자본과 권력에 종속하면서 계속 거기에 준조세 같은 것을 받아서 자, 신문 부수 뭐 몇만 부도 안 되는데 뭐 수백억의 매출을 올리고 천억까지 매출을 올리면서 떵떵거리면서 취재원 출입처에 가서 국가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리고 대기업 또는 뭐 중견기업, 기업으로부터 이렇게 이제 광고나 협찬을 받지 않습니까? 네. 이 구조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일정하게 유지를 하되 뭔가 개선의 조치가 필요한 것이냐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일리 있는 말씀이고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준조세 이런 말씀까지 나오셨는데 네. 저는 그렇게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레가시 미디어의 뭐 CEO도 하고 언론 출신인 저로서는 그렇게 보실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지만 저는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고요. 네. 그 모두가 정상적인 거래 또 한 일환이고 관행인 측면도 있으니까 그건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니까 그건 이해해 주십사는 말씀이 들고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맞습니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그러니까 누구 한 특정 언론사나 특정 언론인이나 어떤 언론 소비자 하나하나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세상이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커뮤니케이션 구조와 그 미디어 인프라 구조가 바뀌어서 생기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는 구조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 이러저런 시도를 하고 있고요. 성공을 어느 정도 하는 데도 있지만 완벽히 성공하고 있지는 못하죠. 지금도 아직도 이 전이기인 것 같아요. 앞으로 10년, 20년 더 가면서 상황이 더 정리가 되겠죠. 스픽스가 대한민국 최고의 언론이 되는 그 날도 올 수 있는 거고,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데 이를테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스칸디나비아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칸디나비아 모델은 뭐냐면 정부 공적 자금으로 모든 언론의 구독자 수만큼, 스픽스가 지금 이미 100만이 넘지 않았습니까? 145만 명.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대단하시네요. 아닙니다. 뭐 제가 아는 어떤 신문사는 아직도 몇 년을 했는데도 아직도 그 전통 언론 중에 하나는 스픽스의 3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차이입니다. 혁신하는 사람과 혁신적 사고를 하지 못하는 그 둘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여튼 하던 말로 돌아가서 스칸디나비안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모든 스픽스를 포함하여 전통 언론을 포함해 한겨레 신문이든 조선일보든 뭐 KBS든 여기에 구독자 수만큼 공적 자금을 지원합니다. 그냥 비례해서. 기본적으로 언론이 이게 수익성이 나빠지면 나쁜 품질의 뉴스가 생산되는 거고 그건 사회적으로 좋지 않다는 거죠. 여기는 이게 무슨 선정적인 매체든 아주 고품질 매체든 이걸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걸 사람이 구별하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선정적인 기사도 언젠가는 매우 중요한 기사가 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저 책에 있습니다만 하여튼 말이 딴 데로 벌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지원하는 데도 있어요. 한번 그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몇 년 전에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쯤 될까요? 미디어 바우처법을 정부 여당에서 세게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예. 그러니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국민들에게 10,000원에서 20,000원이든 일정 금액의 바우처를 20세 이상의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그리고 전 국민은 그 바우처를 들고 조선일보든 한겨레 신문이든 중앙이든 경향신문이든 스픽스든 이런 신문에 바우처를 씁니다. 내가 봤을 때 이 기사 너무 좋았어요. 그럼 여기에 내가 갖고 있는 바우처 10장 중에 한 장을 한겨레 신문에 주는 겁니다. 쿠폰으로 이제 쿠폰처럼. 주는. 예. 그러면 그게 다시 그
그러니까 그 바우처의 재원은 공적 자금인 거고 그 공적 자금이 유권자들의 그러니까 뉴스 소비자의 평가와 판단을 통해서 신문사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언론사로. 그럼 이 돈을 이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좋은 언론사에게는 많은 바우처가, 나쁜 언론사에게는 적은 바우처가. 그러면 양화가 악화를 구축하고 좋은 언론만 생기지 않겠냐는 게 그 바우처법의 특징입니다. 말이 안 되는 법입니다. 예. 왜냐하면 그런데도 아주 뭐 아슬아슬한 순간까지 이제 진행이 되다가 중단이 됐는데 이게 정치권에서 언론에 관한 이해가 얼마나 부족한지 자기들이 믿는 진실만을 보도하는 신문에는 많은 바우처가 갈 거고 자기들이 거짓 뉴스라고 생각하는 신문에는 바우처가 안 갈 거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언론사들만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거고 여기는 다른 신문사들은 그만큼 피해를 볼 거야 아니면 사그라들 거야라고 생각하는 거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보면 좌파 우파라고 하는데 워낙 많이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핀란드 무슨 노르웨이 이 스칸디나비아 나라의 어떤 그 독자들은 좌우파가 그렇게 우리처럼 심하게 안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나랑 생각이 같은 뉴스를 보겠다는 사람이 전체 100% 중에 4%밖에 안 됩니다. 다 나랑 같거나 중도적인 신문을 보려고 합니다. 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좌파면 우파 신문인 조선일보는 아예 보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핀란드 사람들은 그러니까 노르웨이, 핀란드 이쪽 스칸디나비아 노르웨이 사람들은 내 생각과 같은 신문을 보겠다는 사람이 10%인데 내 생각과 다른 신문을 보겠다는 사람은 12%, 13%입니다. 자기 생각과 다른 사람 생각도 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뉴스 시장, 뉴스 소비자의 태도 이런 거에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 데에서는 미디어 바우처법 같은 걸 해도 큰 문제가 없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처럼 완전히 짜게져 있고 지금은 중도층이 있고 해서 보수 여론이 좀 적긴 하지만 항상 움직여 왔지 않습니까? 네. 보수적인 그러니까 우파 독자들은 우파 신문에만 줄 거고 좌파 독자들은 좌파 신문에만 두게 되면 이 좌우파의 정치 세력이 싸웠던 전쟁에 독자들까지 참전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쉽고 이게 더 고착화될 수 있는 것인데 너무나 단순한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그 법이 추진된 것을 보면 그 법을 추진하던 사람 정치인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 좌파 정당에서 좌파 의원들이 한 거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진실이니까 이쪽 신문은 살아남고 저쪽 신문은 죽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한 거지만 우리가 꼭 다 생각해 봐야 할 건 언론에 관해서 생각하려면 저도 사실은 우파는 아니거든요. 네. 적어도 언론에 관해서 생각하려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고 내가 믿는 진실이 있다면 다른 사람이 믿는 진실과 다른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에도 문을 열고 그걸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그 대목에서 이제 시장에만 무조건 맡길 수도 없고 그렇다고 국가나 뭐 재벌들이 이렇게 준조세처럼 지원해서 할 수도 없다면 여기에서 이제 절묘하게 일종의 탈출구나 해법 같은 거를 어떻게 그러면 해야 되느냐 이렇게 좀 질문을 드리면 어떻습니까? 일단 그 그러니까 처벌보다는 그 북돋움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고요. 공적 자금도 어느 정도 그 스칸디나비아 모델처럼 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가 남은 건데 미디어 바우처법처럼 써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스칸디나비아 모델은 스픽스도 공적 자금을 주고요. 조선일보도 주고요. 경향신문도 주고 한겨레도 주고 다 주는 겁니다. 구독자가 여기 140만이면 140만 명만큼 어디 50만도 안 되면 50만 명만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언론사 전반이 이 수익성이 떨어져서 생기는 문제가 크지 않습니까? 스픽스도 이 독자들 또 이 구독자를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그러니까 무슨 이익을 남기면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데 월급도 직원들 더 많이 주고 그러려면 어떤 그 가성비도 좋아하고 수익성이 나와야 될 텐데 그걸 사회적 차원에서 뒷받침할 필요가 있겠다는 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오리지널 콘텐츠, 독자적인 보도를 하려고 하는 그 언론사들에게 이 지금 언론 본색
이거 좀 특정 인터뷰 아닙니까? 네, 예, 맞습니다. 저 여기 제일 먼저 나왔는데 예, 예. 몇 곳에 또 있었는데. 뭐 제가 요청을 드렸죠. 예. 근데 스픽스의 성장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예. 저는 아주 주목하고 있고요. 저 한겨레신문에 있는 우리 후배 기자한테는 물었는데도 스픽스가 아주 독특한 위치를 점하면서 매우 성장 속도가 빠르다. 그리고 평도 되게 좋더라고요. 어떤 제가 뭐 과찬이시고요. 어쨌든 이제 그래서 오리지널 뉴스 여기서 특종을 몇 개 하지 않습니까? 이 스픽스는 사실 기자들을 다 동원해서 막 발굴 취재하기는 어렵지만 스픽스가 옳은 얘기를 하면 또 믿을만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제보자들이 올 겁니다. 네. 그 제보자들을 통해서 날 것 그대로 구독자들한테 전달하는 게 큰 힘이 되겠죠. 그건 오리지널 뉴스입니다. 스픽스에서 보도한 것을 많은 레거시 미디어들이 스픽스에서 나온 무슨 강희경 씨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또 기사에 씁니다. 그건 오리지널 보도가 아니죠. 중요한 건 오리지널 보도고 오리지널 보도의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보도를 많이 보도할 수 있도록 법이나 제도,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언론사들은 남들이 쉽게 베낄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또 스스로 특히 레가시 미디어들은 작은 언론 물론이거니와 레가시 미디어들 중심으로 얘기하자면 남들이 쉽게 베낄 수 없는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는데 본인들이 남들 것을 베끼면서 계속 버티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컨텐츠를 만들 때 쉽게 따라올 수 없는 컨텐츠. 텍스트 컨텐츠는 가장 쉽게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거시 미디어들은 신문이라도 유튜브 이게 스픽스의 경쟁자를 만들어 드리는지 모르겠는데 유튜브라든가 영상 컨텐츠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야 합니다. 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